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고흥 지방에 최시성의 사내가 마을의 풍원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풍원이란 현재로 치면 이장 정도의 자리로 관아와 마을의 일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직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을 따 최풍원이라 불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내는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해 아무에게나 거친 말을 쏟아내고 술주정을 부려 고을 사람들은 그만 보면 고개를 저으며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풍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구만. 그러게 저런 망나니들 사또는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자가 관리를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거지한테도 한 자리씩 내줘야겠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의 최풍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 소식은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라 최풍원이 오늘도 술에 취해 저작거리에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예, 그것이 술에 취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술 추정을 하는 바람에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이자를 당장 요절을 낼 수도 없고 류원장님 아니었음 곤장을 쳐도 수십 번은 쳤을 것인데. 사또가 분노를 참으며 최풍원을 벌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깊은 학식과 덕망을 갖춰 마을 사람들과 지역 선비들에게 존경을 받는 류훈장이라는 인물이 최풍원을 추천하고 그를 두둔하고 있어 사또라 해도 그를 함부로 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이놈을 어떻게 떨쳐버릴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자기 발로 나가면 모를까 쫓아내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놈이 들어와서 더 두고 보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지 싶다. 최풍원 때문에 골치를 썩히던 사또는 한 가지의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이 방법이라면 그 골치 덩어리를 이참에 치워버릴 수 있겠구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넨 알 것 없고 가서 최풍원 이를 불러와봐. 사또의 명예 관원들이 나가 최풍원을 데려오자 술독에 빠져있던 그의 얼굴을 본 사또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구조사를 이번에는 자네가 맡아서 해줬으면 하네. 류훈장께서 자네의 출중한 능력 때문에 청구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이 일을 맡아 해보시게. 사또의 말에 최풍원이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자 사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몇 개월이 걸릴 일이나 자네의 그 출중한 능력이라면 한 보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전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는데 호구조사는 외적의 침입과 과한 세금 때문에 야밤 도주하는 백성들이 많아 몇 개월이 걸려도 그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보름 만에 호구조사를 마치라니 그들은 사또가 이번에는 최풍원을 내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말이 없는가 하기 힘들다는 것인가? 사또의 계속되는 다그침에 최풍원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또의 말대로 하죠. 대답을 마친 최풍원이 나가자 그의 뒷모습을 보던 사또는 득이양양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깟놈이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몇 개월 걸릴 일을 보름 만에 마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저 주정뱅이 놈을 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관아에 최풍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또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 관원을 보내 최풍원을 살펴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 그 자가 뭐하고 있던가? 그것이 망설이지 말고 본대로 말하거라. 예, 최풍원은 매일 술에 취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 술이 떨어지면 다시 주막에 와 술을 사 마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요. 무엇이라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보았나?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술독에 빠져 살고 있다고. 이자가 내 명을 어기고 약속한 날짜에 호구조사를 못 해오면 요절을 낼 것이다. 사또가 분노에 차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최풍원은 아무 근심 없는 사람처럼 술을 마시며 지냈고 사또와 약속한 날짜가 어느덧 다가오자 관아의 최풍원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헌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이 말끔한 데다 얼굴에 술독까지 가신 멀쩡한 모습으로 양손에는 두툼한 종이 꾸러미까지 잔뜩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 나와 약조한 일은 어찌 되었는가? 여기 있으니 살펴보시오. 최풍원이 양손에 있던 것을 내밀자
사또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헌데 그것을 보던 사또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놀란 눈으로 최풍원을 귀신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풍원이 가져온 서류에는 고을 사람들의 거주지, 본관 직업은 물론이고 가족과 노비의 수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마을을 도주한 사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사또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풍원이 그런 사또를 보다 말없이 몸을 돌려 관할을 나가자 사또는 그제야 류훈장이 그를 왜 그토록 아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방대한 일을 그 짧은 시간에 어찌 혼자 일이 세세히 조사했단 말인가.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최풍원은 평소와 같이 주막에 들려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이들이 류훈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류훈장님이나 보러 가야겠군. 그가 주막을 나와 류훈장 집을 찾아가자 류훈장이 기뻐하며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공부가 많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겐가? 평소 뻣뻣하던 최풍원도 류훈장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지 어서 들어가자고. 내 오늘 자네와 나눌 이야기가 많네 그려. 류훈장이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뒤 초저녁에 시작한 대화가 새벽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나 역시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지만 자네의 식견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구만. 과찬이십니다. 아닐세, 나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 오늘은 내 집에서 푹 쉬고 아예 방 하나를 내줄 테니 당분간은 여기서 기거하는 것이 어떤가? 내 자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세. 류훈장의 청해 최풍원은 그날부터 류훈장의 집에 머물며 시간이 날 때마다 훈장과 대화를 나누었고 근래에 들어 민심이 나빠져 마을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자 류훈장은 최풍원에게 그 일들을 돌봐주길 부탁했습니다. 훈장 어른의 말씀이신데 제가 있는 힘을 다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나서준다니 이보다 든든할 수 없구만. 다음 날부터 최풍원은 약속대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주기 시작했고 아무리 어려웠던 일도 그가 나서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최풍원은 마을 일을 돌보다 며칠씩 집에 안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본인의 집은 물론 마을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하자 류훈장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딜 다녀오길래 매번 며칠씩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겠구만. 그러던 어느 날 대낮에 한 학동이 허겁지겁 류훈장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을 떠는 것이냐? 그것이 마을 앞바다에 왜군이 나타났답니다. 무엇이라 왜군이 나타나? 예, 그것 때문에 관아에서도 난리가 났고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소란떨거 없다. 왜군이 바다 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마을까지 쳐들어오진 않을 게다. 류훈장이 학동을 안심시켜 보낸 후 며칠 동안 왜군은 마을 앞바다에 수시로 출몰해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럴수록 류훈장은 최풍원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풍원이 있었다면 그는 무슨 방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인데. 류훈장이 마음을 애태우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최풍원이 손에 술병을 들고 불쑥 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딜 갔다 이제야 오는 겐가? 내 자네를 기다리다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줄 알았다네. 류훈장은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디서 뭘 했던 것인가? 자네가 없는 동안 마을은 난리도 아니었다네.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군이 나타났다고요? 그 때문에 마을 민심이 흉흉해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네. 그래 자네는 어딜 다녀온 겐가? 저는 그동안 지리산에 들어가 수도에 전념했습니다. 최풍원의 말에 류훈장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수도라면 선도를 말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가 예사 사람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선도까지 닦고 있을 줄은 몰랐구먼. 헌데 이 난리통에 자네가 선도만 닦고 있어서야 될 일인가? 지금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인근 바다에 왜군이 수시로 모습을 보여
얼마 안 있으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민심이 보통 흉흉한 것이 아니네. 자네에게 이 난리를 타게 할 방법이 있겠는가? 류훈장의 물음에 풍헌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한참 만에야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얼마 안 있으면 나라에 큰 난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로서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대답에 류훈장은 침울해하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 거듭해서 그에게 이 난국을 타게 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최풍헌은 묵묵히 류훈장의 말만 듣고 있다가 그의 간곡한 청을 더는 거절하기 힘들어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훈장 어른께서는 모든 가산을 팔아 제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훈장은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는 풍헌의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곧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류훈장의 이야기를 듣고 결사 반대했지만 류훈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재산을 정리해 최풍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풍헌은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류훈장의 집을 나왔고 류훈장은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길 마냥 기다렸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넘어가는데도 최풍헌은 소식은커녕 류훈장의 집에 일절 찾아오지 않아 류훈장은 속을 태우며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둘째 아들이 잔뜩 성이 난 얼굴로 류훈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누굴 보고 오는지 아십니까? 누굴 봤길래 이리 요란스러운 게냐?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최풍헌 그놈이 술에 취해 주정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풍헌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게냐? 내 술에 취해 온갖 추태를 부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어째서 그런 자에게 전 재산을 내주셔서 저희 집안을 이리 어렵게 만드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그놈을 족쳐 남은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도 류훈장은 아무 말도 없이 참아 넘기며 최풍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류훈장의 일은 소문으로 퍼져나가 평소 그를 존경하는 마을 사람들까지 류훈장을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류훈장님 같은 분이 어쩌자고 최풍헌 같은 자에게 전 재산을 내줬다는 겐가? 그거야 본인 외에는 어찌 된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 헌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훈장님이 최풍헌의 꼬임에 단단히 넘어가신 것 같아. 어쩌다 그런 분이 그리 하셨을까? 마을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날로 커질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류훈장에게 들려왔습니다. 매일 술에 빠져 살던 최풍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마을 개천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허망한 소식이 들려와 류훈장은 충격에 빠져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게 진정 사실이냐? 예, 아버님. 이미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최풍헌 그 사람은 그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사람이 아니야.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 길로 최풍헌의 집을 찾아간 류훈장은 최풍헌의 상을 치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대로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풍헌 자네 같은 사람이 어찌 이리 허망하게 떠났단 말인가? 류훈장이 넋을 놓고 한참 앉아있다 최풍헌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풍헌이 떠나기 전 나에게 남긴 말은 없었는가? 그의 물음에 이제 막 15 정도 되어 보이는 풍헌의 아들이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선 돌아가시기 전 훈장님을 모시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묘자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지리산으로 나와 함께 오라고 했다고. 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류훈장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최풍헌의 상여를 따라가려 했지만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영감 전 재산을 내준 것으로도 모자라 집을 버리고 상여를 따라간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내 아버님 더 이상 그 자에 가모니설에 놀아나지 마시고 자중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류훈장은 더는 가족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신을 따르는 큰아들만 데리고 최풍헌의 상여를 따라 지리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일행은 지리산으로 들어와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지칠 대로 지쳐
겨우 상여를 메고 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진이 빠져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상여를 버리고 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시오. 그 소리를 들은 일행이 상여를 버려두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기암 괴석이 즐비한 산 중턱에 최풍원이 신장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풍원, 일행이 그에게 가까이 가자 류훈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풍원 이 사람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이유로 이런 해괴한 일을 꾸민 겐가? 어려운 걸음을 하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일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를 따라오시지요. 모두가 쉴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일행이 그를 따라 한참 산길을 올라가자 그곳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한 초가집들이 지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흘러 사람들이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풍원 이것을 다 자네가 준비해 놓은 것인가? 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르신에게 받은 제물로 얼마 전에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류훈장은 최풍원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자 최풍원이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가 류훈장을 데리고 간 곳은 한눈에 멀리 있는 자신의 고을은 물론 그 앞바다까지 내다보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선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바다 앞에는 수많은 외선들이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인가? 외놈들이 기어코 쳐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외놈들이? 네, 아무래도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무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류훈장은 그제야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왔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일행은 그곳에 머물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고 온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걱정에 늘 속을 애태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최풍원이 조용히 류훈장을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저는 내일 날이 밝으면 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산을 내려간다니 사방이 외병천지인데 어딜 간다는 것인가? 제 걱정은 마십시오. 그보다 다른 사람들과 난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산을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네는 언제 돌아올 텐가? 그것은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류훈장과 대화를 마친 최풍원은 그 다음 날 혼자 몸으로 산을 내려가 어딘가를 향해 수십 일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평안도의 한 고을이었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파천을 하고 도망을 친 임금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최풍원이 임금이 머물고 있던 곳에 다가가자 그의 앞을 군졸들이 막아섰습니다. 웬 놈이냐? 나는 전라도 흥양현에서 올라온 최풍원이라 하오. 주상전하를 뵙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길을 열어주시오. 무엇이라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보았나? 아무리 전란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고 해도 일개 지방 관원이 전하를 뵙겠다고. 한시가 급한 일이니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가져왔다고 전해주시오. 시끄러운 소란이 일자 안에서 관리가 나와 풍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거듭해서 간청하자 풍원은 어렵사리 임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보자고 청했다는데 무슨 일로 날 보자고 한 것이냐? 전하 소신 흥양현에서 올라온 말단 관리인 최풍원이라 하옵니다. 부디 청컨대 저에게 병권을 맡겨주시면 3일 내에 왜군을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겠으니 제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라? 최풍원의 말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방의 일개 관원 따위가 이 전란을 3일 안에 끝내겠다고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보았나? 감히 이곳이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느냐? 전하, 이 자를 당장 물꼬를 내서 내치셔야 합니다. 대소신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풍원을 욕하고 비난하자 묵묵히 있던 최풍원이 거듭해서 자신이 전란을 끝내겠다고 간언했지만 그의 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풍원이라 했나 내 뜻은 갸륵하지만 일개 관리가 관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내 너를 고이 보내줄 테니 내가 맡고 있는 고을로 돌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거라. 임금의 명에 최풍원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느새 해가 떨어져 어두워진 밤하늘을 보며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갈고 닦아 천하의 이치를 깨달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있어봐야 무엇할 것인가. 최풍원은 괴로운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나 그 길로 금강산으로 들어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소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다만 전란이 모두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은장은 시간이 지난 후 최풍원의 행보를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는 그와 같은 이인을 제대로 쓰지 못한 조정과 임금에 대해 한탄했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